그럼 효를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나도 기쁘게 됩니다. 효를 실천하면 주위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효자다, 효자다. 저는 실력은 별로 없어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학업 성적이 올라갑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밑에 IQ, EQ, NQ라고 적어놨는데 IQ는 여러분 잘 알죠?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커센터. 그리고 이 IQ가 높은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 잘합니다. 학교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꼭 IQ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IQ가 좀 높고 일 잘한다고 해서 목이 힘이나 주고 뻣뻣한 사람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EQ, 이모션을 커센터. 이거는 감성지수입니다. 자기 감정도 잘 다스리면서 상대방의 기분도 잘 알아가지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그 기분도 잘 맞춰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습니다. 또 이 사람보다는 NQ가 높은 사람, 네트워크 커센터. 이게 삶의 공조지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죠. 인간의 공조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조지수가 높은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다 사귀고 많은 사람들부터 이거 소식도 듣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회당은 출세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고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학교에서 불황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일진회 같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단체를 만들었어. 몇십 명, 20, 30명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자를, 친구를 오라고 해라. 그 사람 오라고 해라. 돈 내라. 돈 가져오느라. 돈 안 주면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친구를 죽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어느 여학생이 상업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중학교 때 매일 두들겨져 매를 들고 자기를 이렇게 못되게 폭행을 하던 언니가 그 상업학교에 있더래요. 그리고 막 가출해버렸어요. 학교가 안 가니까 부모들은 야단을 치죠. 그래서 가출해요. 뭐가 되겠습니까? 불황 청소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떤 불황석을 모아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비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면 경찰서나 아마 행무소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일생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서클에 가입된 사람은 오늘 당장 해산하시고 친구들과 다 같이 사귀는 네트워크 커션이 커센터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같이 골고루 사랑받고 사귀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공교에서는 문화도박에 그런 사람이 없겠죠? 네. 그리고 효를 실천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방기문 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외교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탄생시킨 세계적인 외교관입니다.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을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의 정기를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분에게 세계적인 외교관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덕을 보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를 열심히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직장에 다니셔서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소뚜껑처럼 두툼하고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고 거친 손. 그 손으로 뚝딱뚝딱 해내지 못할 게 없었던 마법손.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손이죠. 그 손에서 자란 텃밭의 손은 싱그러웠고 마당의 꽃은 향기로웠습니다. 할머니 손은 영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배가 아프면 금세 낫게 해주었으니까요. 할미 손은 약손, 할미 손은 약손. 할머니, 이제 배가 안 아파요. 정말 신기해요. 내가 7살이 되던 해 하루는 할머니와 은행에 가게 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으셨습니다.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할머니의 손을 나는 이상하게 쳐다봤죠. 할머니는 손이 아프다며 은행 직원에게 예금 인출용지를 대신 써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손이 아파 그러는데 10만 원이라고 써줄래요? 그래서 진짜 아프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좋아진 걸까요? 은행에서 무사히 돈을 찾아 나오는 순간 할머니는 손에서 붕대를 풀어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멀쩡한 손을 숨기신 까닭은 뭘까요? 중학생이 돼서 읽은 동화책에서 나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책 속 주인공인 아버지가 약병 설명서를 읽지 못해서 약뚜껑을 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 아버지의 얘기에서 붕대를 감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방학 동안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였죠. 지금껏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당신의 고민이자 소원을 풀어준 손녀를 기특해 하며 할머니는 좋은 학생이 되주셨습니다. 방학 한 달을 시골에서 보내고 나는 겨울방학에 다시 오기로 하고 할머니와 작별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그해 겨울 할머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셨고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김은혜, 학생 이말예. 한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준 어린 소녀는 고마운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죽은 화초도 살려내는 아름다운 손을 갖고 계셨던 분, 가장 훌륭한 학생. 할머니가 그리울 때면 나는 할머니 글씨를 보며 그 따뜻한 사랑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를 몰라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랬던 그 할머니가 붕대를 감고 하는 걸 보고 손녀가 그 글을 가르쳐 드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흐뭇하고 손녀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효의 실천이고 효의 실행입니다. 자, 3월 28일째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얼마 전에도 방송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차만 카메라 물기를 하는 노모를 피워서 전국 좋은 곳을 이렇게 구경시키는 판을 소개한 내용인데 이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이 손수레를 가모노라고 이름을 짓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가모노라고 지은 것입니다.
올해 중국의 올해 63세인 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아마 지내셨다고 하는데 차를 타며 멀미를 하는 노모 90세를 선수에 피우고 여행을 지속해서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1000여 개의 도시를 총 37,000km 비행기로 3시간 거리 517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졸업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517간 총 갈아시는 운동화가 37컬레 그 효심의 세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고 중국에서 은행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분의 삶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재벌가나 또 장관이나 무슨 총리를 한 그런 사람보다도 이 사람의 삶이 잘못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벌가나 권력가가 효심이 약했다고 하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이 사람보다는 훨씬 인생을 잘못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농부일지라도 효심이 크고 높은 사람은 훌륭하게 자기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효도를 하면 10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효도를 할 때 우선 자기가 건강해 자기가 아프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건강하라. 둘째로 부모님을 공개하라. 공개해야 출 필고 반 필면 이건 나갈 때 내가 어디 무엇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 몇 시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신고를 하라. 부모님한테. 그리고 반 필면 갔다 왔으면 예 이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사를 반드시 하라.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님을 대하라.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마라.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모의 수고를 들어드리라. 형제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라.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을 나가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10가지 교훈이 10분 교훈을 하는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이 남자는 2011년도니까 지금 있는 3년 전이니까 2011년에 30세니까 지금 한 33세쯤 되었거든요. 이분이 30살 때 아버지가 박종대라는 분이 58세인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 그래서 이 양산 물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 양산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간을 아버지에게 한쪽 이식을 시키고 싶는데 검사를 해주십시오. 간 검사를 하니까 지방간이 너무 많다. 그거는 몸이 좀 비례된 모양. 어디 가면 됩니까? 물으니까 당신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 지방간을 없애야 된다. 그래 이 사람이 2개월 동안 죽을 살판 마크 등고 뭐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11kg을 뺐답니다. 2개월간. 그래서 가니까 이제 지방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이걸 뭐 가래프 데이를 하든가 뭐 오코로 데이를 하든가 그런 날이었죠. 그날에 이틀도 않고 기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무려 8시간 동안 수술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간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건강하고 지금 이 박혜원 씨도 건강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금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무슨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구타하는 그런 아주 못쓸 자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 이웃에 저 양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은 그럼 뭐 하는 기관인가 제가 이 컴퓨터에다 클릭을 해보니까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이렇게 밖으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있는 나쁜 그 알코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간을 한쪽 주었으니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이렇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덕을 빌기 위해서 간을 한쪽을 드렸습니다. 문화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는 모든 것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가치롭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 밑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세 사람을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잘 아시는 대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야구를 하는 추신수, 우리 부산에 나온 훌륭한 야구 선수입니다.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죠. 그 이 선수는 부모님께 정말 효자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준 서성 조승욱이라는 야구 감독 일찍 죽었죠. 올 때마다 귀국할 때마다 꼭 인수에 찾아가서 죄를 올리고 가족들을 찾아와 뵙고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된 겁니다. 김연아, 이상은 밴쿠버에서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김연아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고 소치에서 금메달을 땄지만은 금메달을 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금메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돼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스타로서 각광을 받고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효실처는 지금 배운 것처럼 자신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자, 우리 한 20초만 눈을 감으세요. 잠깐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나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녀인가 하면서 괜찮은 자녀인가? 말썽 부릉이고 걱정만 끼치는 자녀인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이라도 부모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효도하겠는가? 눈을 뜨세요. 이 세 가지를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매일 늦었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키우는 그런 목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효를 나의 등불로 삼으리라는 제하의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우리들은 학교, 학원, 가정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과제가 맡겨져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배움에 몰두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백행의 근본이 되는 효를 결코 멀리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가정의 화목이 없고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며 부모에게 불의하고 나를 일깨워주신 스승의 은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에 불충을 하면서 먼 훗날 원하던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인생이 완성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커다란 가짜보다 작지만 진짜 삶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